전화 한 번만 했으면 그냥 그렇죠. 해결됐을 네.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음. 이런 의문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악의적인 보도, 의도적인 오보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런 음. 문제들이 좀 계속돼 왔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요. 네. 또 최근에 대표적인 게 지호영 의혹 보도인데요. 네. 온라인에 떠도는 어떤 루머 이런 것들이 기사화가 된 그런 경우였죠. 그렇죠. 이 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죠. 네. 이분하고 지호영의 대표가 같은 학교 출신이다. 그래서 음. 이 지호영이라는 업체가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가 됐다. 음. 이런 특혜 의혹 기사였어요. 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기사였는데 어 김정숙 여사가 고교 동문인 지호영 업체 대표에게 특효를 줬다. 근데 이제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온 거고요. 대학은 네. 경희대를 나왔죠. 네. 이 회사의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숙명여고, 숙명여대는 재단도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네. 이름 같지만 네. 같은 숙명에 들어갔다라는 이유로 동문 특혜 의혹까지 기사가 간 거고요. 네. 그래서 3월 10일 뉴스톱에서 이 기사를 자세히 팩트 체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호영 의혹 검증 가치도 없는 가짜 뉴스라는 기사 제목으로 기사를 이제 팩트 체크로 쭉 했는데요. 네. 이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오보가 의도적인 게 아니냐, 네. 음. 그다음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요. 이런 점들은 뭐 다양하게 나타났었죠. 이미지 네. 조작도 심지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업체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나 숙명여고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남편도 또 남편이 예. 아닌 분을 가지고 남편이라고 해서 그 예. 의혹을 부추기는 이런 예. 기사였는데, 그 지호영 자체가 그 제작업체가 아니라 그렇죠. 유통업체거든요. 마스크 네. 유통업체. 예. 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이 오보의 문제들. 그 언론사들이 이미 보도 준칙 이런 거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걸러지지 않을까요? 이미 있죠. 네. 올 초에 보도 준칙을 새로 개정한 한겨레의 경우 네. 첫 번째 보도 준칙이 검증과 정확한 보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보도의 정확성을 취재 보도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보 기사를 낸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취재 준칙, 취재 보도 1항에 신속 보도는 언론의 생명이지만 속보 경쟁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음. 보도에 앞서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친다라고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성을 강조한다 해도 분초를 사실 다투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자들의 취재 환경 이런 네.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뭐 생길 수 있는 피해 그 오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런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보도가 그러니까 오보가 난다 해도 정정 보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정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이런 그 정정 보도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정확한 지침이나 네. 이런 뭐 학문적인 연구 역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국 5대 종합 일간지 오보 정정의 특성을 연구한 논문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네. 이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정정 보도를 분석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논문에 보면 정정 보도 유형이나 내용 기간 등을 조사를 하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오류 발생 원인, 또 정정 보도 게재 사유, 사과 대상, 사과 사유 등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나타나서 음. 그러니까 역시 정정 보도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태도가 전향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이런 논문 결과도 있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제가 뭐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편의 논문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재밌는 건 1990년대 초반의 논문에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음. 92년 한국언론연구원, 96년 우병동 논문에서도 왜곡, 과장, 허위 보도 등의 오보가 사회 문제로 제기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부정확한 보도, 해명 보도는 미흡하다라고 역시 이때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보는 이미 이렇게 여러 논문에서 검증이 됐듯이 언론 신뢰의 하락을 가져오는데 그런데 이제 정정 보도가 언론사로서는 사실은 오류를 인정하는 어떤 수치 이런 게 될 수 그렇죠. 그 있잖아요. 수치심이 될 수 예, 있겠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하면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또
높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연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대중들이 정정 보도를 보고 신문에 보도되는 뉴스의 질을 더 좋게 여기는 비율이 63%였다면 나쁘게 여기는 비율은 8%로 조사됐었습니다. 이건 이제 네. 미국의 그 논문이었는데요. 네. 물론 오래된 논문이고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요즘처럼 그런 의도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정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보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의 정확성을 조금 꾀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낀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정 보도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 산업계에서는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가전제품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는 제조사들이 먼저 리콜을 하죠. 네, 그렇죠. 네, 소비자들한테 저희 제품이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요. 뭐 언제 생산된 이러이러한 제품들은 저희한테 갖고 오시면 저희가 무상으로 수리해드리거나 뭐 교환해드리거나 합니다라는 리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네. 왜 기사는 리콜이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확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겠죠. 네, 그렇지만 오보가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 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정확한 보도를 하자, 또 잘못된 보도는 바로잡고 고치자. 이런 것이 뭐 금과 옥조처럼 어떤 규칙에 나와 있어야만 이렇게 정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언론의 윤리의 문제인데 누가 시켜서 하고 뭐 규칙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윤리적으로 기자로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양심. 네. 네. 기자로서의 양심에 좀 맞춰서 보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코로나19 와중에 쏟아지는 이 언론사들의 이런 오보 기사에 대한 미디어 비평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